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법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동아빠입니다. 목동이 토호제 구역에서 해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토호제 해제 이후에 잠실 집값이 몇 억이 뛰었다라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토호제가 풀리게 되면 잠실, 삼성, 대치, 청담 같은 그런 지역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토호제가 풀리지 못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같은 지역은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할 거라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토호제가 그대로 묶여있는 압구정도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의도, 목동도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토호제가 풀린 이후에 잠실 같은 경우도 몇 억이 뛰는 그런 실거래가가 일어났었는데요. 하지만 목동도 잠실 못지않게 몇 억이 뛴 거래들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2월 달에만 목동 매수 3분을 도와드렸었는데요. 매수를 하려고 계좌를 받으려고 하면 보류가 되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몇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 정보를 제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목동 7단지 27평과 36평 같은 경우는 이전 거래가에 비해서 몇 억 이상 뛴 신고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상승기에는 실거래가를 좀 늦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달 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토호제가 풀리지 않았지만 목동이 가격이 뛰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토호제가 풀리자마자 가격이 몇 억씩 상승하는 것을 보고 몇 억씩 뛰어오른 그 아파트를 매수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오를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즉 토지거래 허가 해제 후 가격이 뛰는 것을 보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자체가 집값을 누르는 효과가 있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억 이상의 저평가가 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풀릴 수 있는 아파트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토호제 해제와는 별개로 압구정 반포 쪽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열기가 여의도 목동 쪽으로 번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2, 3주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실제로 2, 3주가 지난 지금 서울의 중상급지 이상 아파트들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었고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세 번째 이유로는 목동 7단지의 리스크가 해소된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사실 한 지역의 아파트의 시세를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은 대장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즉 대장 아파트가 움직여줘야지 다른 아파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목동 7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 방식이냐 신탁 방식이냐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외부 투자자의 눈으로는 목동 7단지가 이런 부분에 있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동 7단지가 압도적인 비율로 조합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목동 7단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목동 7단지는 공람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동 7단지 공람 이후에 정비구역 통과를 하게 된다면 6단지가 정비구역을 통과했던 파급 효과의 몇 배 되는 파급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목동 상승의 진원지는 목동 7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동 7단지의 신고가 더불어서 최근에 목동 트라펠리스 89평 펜트하우스가 72억 5천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목동이 나중에 재건축이 되고 신축이 돼서 새로운 신도시가 된다면 현재 시세 기준으로 목동의 펜트하우스는 100억을 넘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요인으로는 30억대 이상의 자산가들이 목동에 관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동이 그동안 평지인 대단지와 학군이라는 장점 때문에 이 정도 급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30억, 40억, 50억 자산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로만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 서남부 쪽에 이러한 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백화점들의 상업시설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목동 내에서도 목동역과 오목교역 사이에 중심부의 입지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지체되었던 목동 7단지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이런 3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움직임이 가속화가 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목동 6단지가 현재 조합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 조합이 설립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예측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제 예측대로 3월경에 4, 5개 단지가 정비구역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지들이 정비구역이 통과하기 전에 매수를 해야겠다는 심리도 조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입지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입지가 가장 고평가를 받을 때는 신축 위주로 그 지역이 구성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목동의 가장 큰 전성기였던 시절은 목동이 가장 신축이었을 때, 가장 쾌적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목동은 그 이후에 연식이 차고 구축 아파트가 되면서 생활 여건이 굉장히 불편해졌고요. 예전만 못한 급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건축 극초기 단계인 지금까지도 목동에 대한 인식이 예전만 못한 그런 상황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목동 7단지가 정비구역을 통과하는 그 시점에 한번 크게 바뀌게 될 거고요. 목동 7단지가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 후에 조감도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목동을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비구역이 그랬듯이요. 제가 부동산 투자법인과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 부동산 매도 매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안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동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